함께 나누는 이야기 서구 FM. (2025년 2월 13일) 월요일 라디오 커피하우스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하우스의 향기로운 언덕입니다. 1월은 정말로 길었던 구정 연휴가 있었네요. 다들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명절이셨는지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저는 마을 입구에 차를 두고 시골집까지 30분을 걸어 올라가는 생애 첫 경험을 했지요. 도시에서만 살아온 제가 눈길을 30분이나 걸어가다니.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가족과 함께 한 줄로 나란히 길을 걷다 보니 이것 또한 하나의 추억이다 싶었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어떤 명절을 보내셨는지요? 궁금하네요.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커피에 관한 노래는 한때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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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던 중독성 강했던 노래 10cm의 아메리카노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셔요. 이 노래 그런데 알고 있었나요? 이 노래 참 사연이 있었던 곡이더라고요. CF 음악으로도 사용되었던 이 노래가 발매 후 2011년에 여성가족부에 의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선정되었던 적도 있더라고요. 이유를 알아보니 저는 살짝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였어요. 하여튼 지금 들어도 나도 모르게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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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부분은 저절로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래입니다. 다들 그러시죠? 이 노래가 알려진 건 2010년도 즈음이라고 하던데 사실 전 당시에 아메리카노를 마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주로 믹스커피를 마시거나 알커피라고 해서 커피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는 정도였죠. 그때 저는 떨떠름한 맛이 나서 알커피는 잘 안 먹었어요. 어쩔 수 없이 믹스커피만 마셨죠. 그런데 아메리카노라는 노래가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카누라는 제품이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프림의 느끼함 그리고 설탕의 끈적함이 싫었던 저는 카누를 마시면서 커피의 매력에 쏙 빠지게 되었죠. 카누같이 깔끔한 맛의 커피를 좋아했던 저는 우연한 시음 기회로 캡슐 커피를 만나게 되었죠. 참으로 간사하게 카누가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우습죠? 캡슐 커피는 머신과 캡슐이 있어야 집에서 마실 수 있는데 당시 머신은 제 기준으로는 가격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을 들었다 놨다 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제 짝꿍이 생일 선물로 머신을 사주더라고요. 너무 좋아 캡슐 커피를 종류별로 주문해서 이것저것 맛을 보는 그 즐거움이 왜 그리 좋았는지. 머신을 거쳐서 내려온 황금 거품이 뽀얗게 얹어진 커피의 자태와 그 씁쓸함이 왜 그리 좋았는지. 지금 생각해도 캡슐 커피 한 잔 뽑아서 여유 있는 아침을 즐기는 그 시간이 육아로 지쳐있던 저에겐 정말 큰 위로가 되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삶에서 큰 위로가 된 무언가가 있으시죠? 요즘 저는 캡슐 커피는 잘 안 마시고 주로 핸드드립 방식으로 내려서 마시는데 카누에서 시작돼서 지금까지의 저만의 커피 여정은 다음 기회에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아메리카노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희석해서 만드는 커피 음료 중 하나예요. 전 처음에 아메리카노라고 해서 미국에서 나는 커피인가? 아님 미국에서 처음 먹기 시작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나? 커피면 커피지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온 거지? 이런 다양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혹시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시작된 건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아직 몰랐던 분들을 위해 제가 잠깐 아는 척 해볼게요.
일단 가장 유력한 가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의 점령군으로 주둔한 미국인들에게서 유래했다는 건데요. 세계대전 당시 커피는 에너지 음료로 군대에서는 중요시되는 보급품 중 하나였다고 해요. 그런데 미군들이 이탈리아 커피가 너무 써서 물에 희석해서 마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탈리아인들은 물에 탄 커피를 아메리카노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이후 1980년대 스타벅스가 에스프레소에 물을 탄 음료를 주력 메뉴로 채택하면서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을 붙였고 전 세계로 전파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메리카노에 대한 유래는 설이 분분하지만 스타벅스가 아메리카노를 유행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는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보급되어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리는 커피 음료인데 미국식 커피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현재 미국에서는 스타벅스를 제외하면 아메리카노를 잘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요.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배치 브루 머신으로 만들어둔 브루잉 커피를 더 선호한다고 하네요. 예전에 우리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내려 마셨던 커피 메이커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미국 드라마를 보면 배우들이 카페에 들어갔을 때 커피가 바로 나오고 유리병에 담긴 커피를 들고 다니면서 리필해주는 장면을 많이 보곤 하는데 그게 바로 배치브루 머신으로 만들어진 커피를 말하는 것 같아요. 또 호주에서는 롱블랙이라는 커피 음료가 한국에서 마시는 아메리카노와 비슷한 메뉴라고 해요. 롱블랙은 컵에 뜨거운 물을 먼저 넣고 에스프레소 샷을 넣은 커피 음료이고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 샷에 뜨거운 물을 더하는 커피 음료라고 하네요. 뜨거운 물에 에스프레소 샷을 넣어야지만 크레마가 남기 때문에 롱블랙은 만드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아직 호주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마시는 아메리카노와 롱블랙이 가장 비슷한 음료라고 하니 호주 여행 시 아메리카노라는 메뉴가 안 보이면 롱블랙을 주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 가지 팁 하나 더 드리자면 호주에서 숏블랙은 기본적인 에스프레소와 동의어라고 하네요. 즉 에스프레소는 숏블랙, 아메리카노는 롱블랙 이렇게요. 아메리카노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다 보니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볼게요. 2023년 2월 11일 중앙일보 기사 중 하나인데요. 제목이 털옷 입고 얼음커피 마시는 한국인, 외신도 논란 얼주가인데요. 다들 동의가 되죠? 네, 제 주변에도 365일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드시는 몇 분 계시거든요. 2023년 2월 스타벅스 집계에 따르면 2022년 스타벅스 이용객 10명 중 7명 이상이 아이스 음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특히 2023년 1월 전체 아메리카노 판매량 중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판매 비중이 54%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이 같은 현상을 보고 AFP는 차가운 커피를 마시는 건 더 빨리 카페인을 섭취하기 위해서라는 한국인의 발언을 소개하며 한국인의 찬 음료 선호를 빨리빨리 문화와 연결짓기했다는 기사 내용이었어요. 그 말도 공감이 되긴 했지만 사실 제 지인들 중 얼주가들은 대부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올라오는 화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어서 그런지 저절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게 된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혹시 얼주가님들은 어떤 이유로 아이스 커피를 찾게 되는지요? 궁금하네요. A to Z about 커피. 네, 커피에 대한 얇고 넓은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A로 시작하는 커피 용어입니다. 아라비카. 여러분, 아라비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 단어를 오래전 배우 고현정이 찍은 땡땡 아라비카 100이라는 광고에서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라비카의 의미가 궁금하지 않았는데 커피를 배우면서 아라비카는 커피 품종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물론 아라비카 100은 고품질의 커피를 의미하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커피 딕셔너리 책에 따르면 커피에는 코페아 아라비카, 코페아 로부스타,
코페아, 리베리카 등의 품종이 주를 이루는데 그중 코페아 아라비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커피 품종이라고 해요. 아라비카 품종은 에티오피아 고원에서 유래했는데 이 지역에는 오늘날까지도 유전적으로 다양한 아라비카 아종들이 분포해 있다고 하네요. 아라비카 품종은 대단히 폭넓은 맛의 범위를 보이는데 이는 수많은 아라비카 아종들이 각각의 특성과 여타 재반 자연 조건들이 맞물리면서 서로 뚜렷하게 다른 향미를 빚어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즉 같은 아라비카 품종이라고 해도 그 아이가 자란 환경에 따라 맛과 향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겠죠. 전 세계 고품질 커피나 우리가 흔히 스페셜티 커피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아라비카 품종이거나 아주 가까운 친척이래요. 그래서 고품질 커피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 포장지에 100% 아라비카가 세일즈 포인트로 명시되어 있는 커피들도 있지요. 그렇지만 아라비카 품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커피가 고품질이라고는 할 수 없대요. 아라비카 원두라도 스페셜티 원두보다는 일반적으로 많이 팔리는 등급의 원두가 훨씬 더 많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엔 스페셜티 커피 시장에서 아라비카 원두의 사용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스페셜티 커피 회사는 포장지에 단순히 아라비카만 적기보다 아라비카 중에서도 어떤 종류의 원두, 그리고 나아가 생산지, 생산자 또는 생산 농장까지 명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네요. 혹시 스페셜티 커피를 구매할 기회가 된다면 그 커피의 원산지뿐만 아니라 생산자까지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요즘 먹는 커피는 솔브 비샤자 내추럴이라는 공정무역 스페셜티 커피입니다. 원산지는 르완다 루치고 기안고 섹터이고 생산자는 비샤자 커피 협동조합 여성그룹 쿵가하라입니다. 와, 길죠? 이렇게 원산지와 생산자까지 챙기다 보면 커피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한다지요. 저는 오늘도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커피 그라인더 앞에 섰습니다. 저는 주로 핸드 드립 커피를 마시는데 드립을 마시기 위해 커피를 갈아야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드립 커피에 입문했을 때는 수동 그라인더를 사용했는데 언젠가부터 그 짧은 시간마저 내기 힘들고 돌리기 힘들다는 핑계로 전동 그라인더를 샀어요. 다이얼 하나로 분쇄도 조절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전동 그라인더.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휘리릭 갈아 나오는 편리함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전동 그라인더를 사용했는데 수동 그라인더를 돌리면서 잠시 무념무상의 상태가 되는 그 시간이 가끔 그리워지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오늘 수동 그라인더를 찾아서 꺼내봐야겠어요. 내일은 수동 그라인더로 내린 드립커피를 마셔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메리카노의 유래에 대해 그리고 아라비카 커피에 대해 소개해 보았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유익했기를 바라며 각자의 취향에 맞는 커피 드시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3월에 만나요. 안녕.